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 오늘 대한전선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이 구간에서 더 갈지 더 못 갈지 많이 궁금들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거에 좀 물려 계시던 분들은 아마 물을 타가지고 평단가가 아마 좀 이 위에거나 그죠? 2만 원대 초중반이거나 아니면은 지금이 평단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현실적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점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 추세라는 것을 볼 건데요. 이러한 추세, 그죠? 추세, 이 추세가 뭐냐면은, 지금 대한전선을 좀 보면은, 요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돼요. 과거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추세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 하락하는 거 보이죠? 추세. 근데 여기를 돌려주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 어디에요? 여기 꼬리부터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 여기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구간부터 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 흐름 자리가 어딘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디입니까? 요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매물이 많은 자리 요런 자리라는 거다. 요런 자리 보이시죠? 요런 구간 어디예요? 25,000원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는 이 구간만 결과적으로 더 돌려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뭐다? 슈퍼사이클이다. 지금도 이미 슈퍼사이클인데 우리가 상승을 볼 때는 흐름이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도 표시를 해드렸지만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라고 여러분들한테 이 9,000원 구간, 만원 구간대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13,000원, 14,000원. 여기를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2만원 구간까지 바라볼 수가 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더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은 이 구간을 26,000원 구간을 돌려줄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느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작전 세력들이 주가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기관 수급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 자,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이 회사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라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겠죠.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투자와 매매 동향. 자, 주가가 언제부터 많이 올랐죠? 바로 3, 4개월 전부터 많이 올렸죠. 그러면 4개월을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매수세를 좀 보면 돼요. 자, 지금 매수 주체가 누구죠? 매수 주체. 개인들은 다 털리고 있죠. 외국인도 어느 정도 물량을 털리고 있다. 매수체 누구요? 기관이라는 거예요. 매수체가 누구다? 기관이다. 그죠? 기관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있는데 매수체가 누구예요? 연기금이요. 연기금. 자, 연기금이 정보력이 빨라요? 느려요? 정보력이 빨라요. 자, 우리가 가장 정보력이 빠른 기관을 연기금이라고 합니다. 연기금. 그죠? 연기금이 가장 정보력이 빠른데 얘네가 언제부터 매수를 좀 했는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되겠죠. 그죠? 자, 매수를 강력하게 들어온 시점이 바로 이때부터네요. 그죠? 언제입니까? 요 구간. 3월 29일부터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거의 매도를 안 해요. 매수만 하고 있다. 지금 유통 주식이 1억, 거의 1억 주잖아. 1억 주. 1억 주.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이 1억 8천 주기 때문에 여기서 5%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1.8에서 하면 900만 주. 연기금이 수량을 900만 주 이상 늘리면은 5% 지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 연기금 볼까요? 5% 지분 신고 했는지. 연기금 5% 지분 신고 안 해져 있네요. 그죠? 자, 연기금이 5% 지분 신고 할 때까지 아마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구간에서 연기금은 보통 5% 지분 공시 나올 때까지 매수를 합니다. 원래 보통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대한전선이 코스피입니까? 코스닥입니까? 그것만 좀 기억을 해봐요. 코스피야 코스닥이에요. 코스피잖아요. 그쵸? 코스피예요. 그럼 뭐 있어요? 뭐 있어요? 6월에 코스피 200 정기 편입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 정기 편입이 있어요. 지금 대한전선 몇 위에요? 몇 위에요? 자, 몇입니까? 103입니다. 103이. 그죠?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핵심이 뭐예요? 코스피 103이라는 겁니다. 코스피 103이. 그쵸? 그러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6월에 될 가능성이 높겠죠. 누가? 대한전선이. 그럼 뭐가 들어와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그쵸? 패시브 자금. 연기금은 그거를 미리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쵸? 얘네들이 우리 전선주가 전력 관련된 이슈에서 돈을 벌 거라는 건 연기금은 정보력을 통해서 미리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원래 얘 주가가 최저가가 얼마였죠? 이 구간이 8,200원? 얘 9,000원 잡자, 9,000원. 9,000원 잡아보자고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 시가총액 절반 하면 얼마예요? 거의 1.6조였어요. 1.6조. 그죠? 지금 봤을 때 200위까지가 얼마인지 볼까요? 200위까지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1조네요. 1.1조.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대한전선 최근에 뭐 했어요? 유상증자 했어요. 유상증자. 그죠? 유상증자 하면서 시총이 어때? 시총이 뻥튀기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원래 시가총액이 이 바닥이었다라는 건데 유상증자 후에 그죠? 유상증자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시총이 뻥튀기 됐다. 시총이 뻥튀기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총이 뻥튀기 되면은 그만큼 시가총액이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는 거겠죠. 그럼 뭐가 들어온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그럼 연기금이 지분 공시 몇 프로까지 할 가능성 높아요? 5%까지 할 가능성 높다. 그럼 연기금의 수급이 언제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까? 자, 지금부터 볼게요. 투자자별 매매 통량. 자, 우리가 이거를 6개월 보고 1년으로 봅시다. 그냥 1년. 1년. 아니다. 한 250일? 이거 볼게요. 얼마 있어요? 520만 주 있죠. 그죠? 잘 봐봐요. 코스피 200 편입이 된다. 대한전선이. 그러면 유통 주식이 1, 8, 6. 그죠? 곱하기 5 하면 얼마죠? 930만 주. 연기금이 언제까지 내릴 확률이 높다? 930만 주 이상까지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 연기금 매수세가 400만 주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전선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다라는 겁니다. 왜?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부터 뭐 해야 돼요? 어떻게 대한전선이 다음 주에 움직일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해야 된다? 체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직도 대응을 제대로 못하시고 전략을 못 짜신 분들, 이런 연기금의 수급의 비밀, 코스피 200 편입되는 이러한 비밀들을 아직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반드시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대한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무료로 이런 타점과 목표가에 대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연기금이 추가적으로 400만 주를 더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과거에도 그랬듯 이렇게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어떻게 된다? 무너질 구간이 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정확하게 목표가 설정. 목표가 설정을 확실하게 해놔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200이 편입되면서 주가가 폭등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매도 타점 잡아야 되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뭐 해야 돼요? 손발 꽉꽉 묶고 기다려야 된다. 왜? 어차피 연기금에서 추가적으로 400만 주 이상 매수세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왜? 5% 지분 공시 하겠죠. 그쵸? 시가총액이 지금 3.5조면은 103이잖아요. 여기서 더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패시브 자금이 더 강하게 유입된다. 이게 뭐요? 이게 단기적으로 대한전선을 만들어가는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추세가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봉 추세가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한전선 관련돼서 지금도 목표가 설정 제대로 안 하고 혹시나 다음 주 5월 마지막 주 정확한 이 대응책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반드시 010-9201-6329 이쪽으로 대한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확실한 목표가와 다음 주 전략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예요? 바로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대한전선은 지금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을 경우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경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며 연기금이 930만 주를 모은 구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매도 전략을 짜야 될지, 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영원한 상승은 없어요. 항상 우리는 고점이라는 것은 무슨 주식이든 존재한다. 에코프로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가
자, 에코프로 봐봐요.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50만원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쵸? 항상 우리가 고점이란 부분은 존재한다. 이 고점에 잘못 물리면 어떻게 된다? 크게 손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저희가 대한전선 시나리오 말씀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대한전선 상승 시나리오 준비해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의 추가적인 수급이 400만 주 이상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물량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 요게 좀 변동성의 원인이 되겠죠. 그 개인 투자자가 아무래도 제가 2만원 구간에 과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매도와 매수세가 계속 바뀌면서 개인의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발생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연기금이 한 방 땡길 때 다시 한번 급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전망, 단기적으로 AI 전력 관련된 전력 수요가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전선주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고, 전력을 아무리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전선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전력을 만들어내 봤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력을 이동할 때 이 초고압 케이블이 있어야지 전력 손실률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00%의 전력을 보내는데 50%밖에 전력이 도달하지 않는다. 이 중간에 전선에서 전선 손실률이 발생될 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초고압 케이블을 사용해서 전력 손실을 최대한 줄여줘야 된다. 그 전력 생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전선이라는 거죠. 이러한 투자 전략을 짜놓고 대비해야지 신규 진입이나 그 다음에 추가 매수나 전략을 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영원한 상승 없다. 매도 전략까지 확실하게 짜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반드시 대한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매도에 대한 전략 시나리오 무조건적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정확히 매도에 대한 전략을 체크해야지만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상승 없습니다. 연기금이 400만 주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나면은 수급 부족이 생길 수 있다. 단기적인 수급 이슈. 그럼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이때를 대비해서 미리 목표가를 짜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한 위에 번호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이 시나리오와 목표가까지 설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